정치인들은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두 분의 만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게 좀 터무니가 없어요. 지금 뭐 당장 대표에서 내려가고 비상대책위를 계파별로 꾸려서 공천도 계파별로 나눠먹게 하자.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왠가 하면은 뭐 민주당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지산 대선과 지금까지의 이르기까지의 여러 경로를 보면은 민주당이 어려운 위치에 처하고 대선에서 패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지금 이 대표한테 지라니까 적반하장이죠. 자, 그래서 탈당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본인이 연말까지 뭐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가 안 되니 탈당하겠다는데, 이게 똑같은 컨셉으로 주장했던 게 이준석이 국힘의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탈당하겠다는데, 지금 두 사람이 거의 뭐 샴 쌍둥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더 넓고 크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안감 저도 잘 압니다. 지금 당장 대표직을 뭐 그런 식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공천심사위원장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천의 권한이 심사위원회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뭐 2월 중순이나 이쯤 해서는 한번 전술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퇴하신다 해서 위치가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커지고 있는 원심력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구심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뛰어난 정치적 판단력이 더 크게 박수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단계 더 지도자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정에서 전술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달 반쯤 후에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이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써야 하고 져야 한다. 이건 과한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요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욕이 아니냐. 그리고 당을 깨고 간다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민주당의 당원이 맞았던가, 민주당의 원로가 맞았던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당이 깨어지게 되면은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걱정이 많아지겠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될 이 시점에 분열을 통해서 또 제대로 심판 못하는 가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을 심판하지 못하고 대선에서 패함으로써 지금 지난 2년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갈 길을 다시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다 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대대로 이렇게 깨지는, 기대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에게 정말 간곡히, 전 대표죠, 호소합니다. 정말 더 통 크고 더 길게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서 이낙연 대표를 부추기고 이낙연 대표가 분당을 해서 나올 때 정치적으로 거기에 끼어서 한 자리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동시에 이재명 현 대표께는 지금은 이래 하지만 더 큰 민주당, 더 단합하는 민주당, 그리고 본인의 더 큰 지도력을 위해서 2월 중순쯤 가서는 어떤 새로운 단계의 전략적, 전술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이낙연 대표의 터무니없는 지금의 이 행보들은 사실은 우리 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걱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혹시 윤석열의 공작은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그 이전에 또 민주당 시절에도 집권 세력들, 군사 독재 세력들의 공작에 의해서 늘 그렇게 공작 정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서 나갔을 때 국힘이 영남권에서 걱정이 좀 있을 겁니다. 수도권 어차피 저가 잘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어 나가면 수도권과 호남에서 우리의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영남에서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의 이 신당 흐름이 내년 총선에 올 총선이죠. 올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으로 윤석열을 심판하는 데 방해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심판, 반윤석열 전선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안타깝게 보면서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에서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길을 한번 잘못 들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가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분의 해동은 결국 뭐 눈 내리는 그 한방 눈 속에서 만나고 또 헤어졌지만 왠가 좀 더 기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예측대로 결과는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두 전 현직 대표님들의 더 큰 전략 전술적 판단을 촉구해 봅니다. 문제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죠. 참모들이 그런 스마트한 전략 전술들을 좀 내놓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랑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낙연 측근이라고 평가되는 남평호 씨가 내가 대장동 최초 제보자다 하면서 갑자기 선언한 게 좀 석연치 않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한번 논평 부탁드립니다. 예, 뭐 굳이 자기를 밝힌 게 이제 완전히 갈라서겠다. 뭐 그런 자기 총태매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고 그리고 연이어서 내다라는 주장까지 남평우 씨가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또 불러일으키죠. 그럼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발표되고 소식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낙연과 이재명의 분열을 조장하고 예고하는 그런 저는 예고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저는 적어도 내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길을 계속 가면은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정말 평생 쌓아온 우리 민주당의 원로로서의 그런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고 어쩌면 정치권에서 퇴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살 수 있다. 늪에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거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지금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늪에서.